이 시간에는 고속 셔터에 의한 표현 효과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속 셔터 촬영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뭐 삼각대가 있어야 된다, 뭐 블러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패닝이 있고, 뭐 줌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고속 셔터에 의한 표현 방법, 그러니까 고속 셔터를 가지고는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빨리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대상도 정지 동작, 스탑 모션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고속 셔터에 의한 표현인데, 고속 셔터는 특히 어떤 느낌을 강조시킬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인간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인간의 시각이 아닌 카메라의 시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의 눈으로 파악되지 않은 순간 포착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정지 동작으로 잡아내므로 해서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고속 셔터에 의한 표현 효과다. 그래서 뭐 이 고속 셔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면은 초창기에 마이브리지라는 사진가가 말의 도약 장면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런 기법도 없었고, 지금 얘기하는 고속 셔터에 의한 순간 포착, 카메라 자체가 워낙 셔터 스피드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대상의 동작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작을 연구했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사진만 찍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말의 도약 장면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사실주의 사진, 그림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쿠르베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보러 천사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를 그리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없는 걸 나는 그리지 않고 있는 사실만 그린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리얼리즘을 최대한 강조했던 그런 화가가 이 쿠르베인데, 이 사람이 질주하는 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질주하는 말이 공중에 도약하는 장면인데, 그 말의 앞발과 뒷발이 앞뒤로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쿠르베는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냥 별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눈썰미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닌데, 저 말이 도약했을 때 발의 위치가 앞뒤로 벌어지는 게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뭐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내기를 결정질 수 있는 사진가로 당시에 동작의 연구라든가 뭐 이런 걸 촬영했던 사진가로 에드워드 마이브리지가 있으니까 마이브리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브리지가 당시에 열악한 상황에서 경마장에다가 말이 질주하는 도로에다가 카메라 12대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소형 카메라로 연사 촬영이라든가 뭐 1초에 몇 카트 찍는다 뭐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한 카트씩 찍는 그런 대형 포맷의 카메라니까 카메라 12대를 설치하고 얇은 선으로 이 셔터를 연결을 해서 말이 지나가면서 그 선을 탁탁 끊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만든 인공광이 터지게 해서 반대편에는 반사판 같은 걸 이렇게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후레쉬가 이렇게 빵 터지면 말이나 기수가 실루엣으로 찍히는 거죠. 그렇게 12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레쉬를 친다는 얘기는 순간 포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 사진도 순간 포착이거든요. 후레쉬를 쓴 거예요. 후레쉬를 쓰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고속 샷터를 할 때도 있고 인공광을 이용해서 빨리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는 인공광이라는 거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갖고 찍어서 보니까 말이 공중에 도약했을 때 앞발과 뒷발이 중앙으로 모이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크루베가 그린 그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이런 식으로 고속 셔터라는 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을 보여주는 사진적인 시각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묘사까지도 가능한 그게 고속 셔터다. 그래서 에드워드 마이브리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이걸 시사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진 하나만 보여줄래니까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프락시스코프라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사기 같은 거를 최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촬영한 원판 12장을 집어넣고 벽면에다 조명을 주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말이 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무성 영화라고 그랬고 활동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변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저도 아주 어릴 때만 들어봤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성우 같은 사람들이 그 동작에 배우들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동시녹음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사들에 의해서 대사가 나오는 그런, 그래서 활동사진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주프락시스코프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화의 원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에드워드 마이브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고속시였다는 이런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엄청난 순간들을 이렇게 정지 동작, 정지 화면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아주 결정적인 모습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이 하이스피드를 이용한 촬영의 묘미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슬로우샷 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는 결정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을 때는 500분의 1초다, 뭐 400분의 1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순간으로 정지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 셔터 스피드는 결정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다.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딱 고정값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카메라에서 초점 맞추는 게 원샷이라는 거, 캐논으로 얘기하면 원샷이 있고 다른 브랜드에서 싱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게 서버 기능이 있고 AFC가 있잖아요. 컨티뉴스라고 그래갖고 뭐 그런 식으로 놓고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주는 이런 형태로 놓고서 하이스피드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건 수동으로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순간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간으로 지나가 버리는 걸 이렇게 고정시키고 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액티비티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하이스피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의 최고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4000분의 1초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필름 카메라에서는 빨라야 2000분의 1초, 뭐 전자식 카메라에 와서 좀 높아진 것도 있지만 2000분의 1초, 그 다음에 렌즈 셔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계적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500분의 1초뿐이 안 돼서 일반적인 차량에는 그래서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대형 카메라에서 이런 순간 포착하기가 힘들죠. 하여튼 이렇게 순간적인 포착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시간을 멈춰버리는 그 박제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지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우리가 하이스피드 차량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셔터 스피드는 대상의 속도감에 따라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몇 분의 1초로 했을 때 저게 될 것인지 감이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셔터 스피드 브라켓팅이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 중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이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셔터 스피드 브라켓팅 후지 카메라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셔터 스피드를 변화해 가면서 여러 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순간이 담긴 이미지를 골라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속 샷다이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요것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후레쉬를 이용해서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8000분의 1초가 아니라 4000분의 1초도 후레쉬 없더라도 날아가는 총알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근데 목표물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물이 없는 데다가 허공에다 쏘면은 이게 뭐 놓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지만, 목표물이 있으면 목표물 앞에다가 놓고서 총을 쏨과 동시에 바로 셔터를 계속 누르면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는 초입에 또 지금 이 사진처럼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포착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이스피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후레쉬를 이용한 거지만, 하여튼 이런 매력들이 고속 샷터나 순간 정지 목적으로 후레쉬를 이용하든가 하이스피드를 이용하면은 인간의 시야에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특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특히 운동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운동 경기도 꼭 하이스피드로 해서 정지 동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스트레이트한 쪽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기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에서는 당연히 순간 포착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슬로우 샷터로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어네스타스처럼 투 장면이나 이런 거 다 슬로우 샷터로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이미지의 표현 효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초창기에는 이 하이스피드 촬영을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스냅샷. 이게 사격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격용어. 사진 찍는 방법이나 이게 특징이 사격수라고 거의 흡사합니다. 뭐 요즘 뭐 떨림 방지 기능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떨림 방지 기능이 없고, 특히 대구경의 망원 렌즈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카메라가 무거워지니까 호흡을 멈추고 최대한 카메라 바디를 안전하게 잡고 뭐 삼각대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촬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스냅 사진이라는 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찍는 거 우리가 스냅 사진이라고 해서 초창기엔 이걸 고속 샷터의 개념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격에서도 정조준해서 사격하는 게 있고, 크레인 사격처럼 그냥 느낌으로 빵빵 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 사격 용어에서 나온 게 스냅샷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용어가 변경이 돼서 하이스피드 촬영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이스피드라는 셔터 스피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냅샷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이스피드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냅샷이라는 건 고속 셔터 개념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진, 연출이든 연출이 아니든 간에 찍히는 대상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든가 기념사진을 우리가 스냅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런 스냅 사진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사진, 이 사람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해서 현대 사진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노가 아니라 모든 사진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로라고 할 정도로 그 현대 사진의 중심점에 있었던 사람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4, 5 정도의 대형 포맷인데 이걸 지금 들고 스냅샷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예요. 누가 찍어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냅샷을 먼저 시도했던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뭐 자질구레하게 써놓은 건 뭐냐면 1858년에 영국의 토마스 스케이프가 개발한 카메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존 허셀이 스냅샷을 하듯이 사진을 찍는다라고 표현한 데서 사용하기 시작된 용어가 스냅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 허셀이라는 사람이 그 사진 발명의
발명을 한 발명가는 아닌데요. 사진을 발명할 당시에 그런 사진의 기본적인 기초를 만들어낸 다져놓은 그런 고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천재입니다. 천문학자고 과학자고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렵게 몇십 년을 고생해서 사진수를 만들어낸 거를 이 존 월셀이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독학으로 일주일 만에 다 터득을 해가지고 뭐 사진이나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부터 해갖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뭐 지금 얘기하는 스냅샷 뭐 이런 식의 사진의 기본 용어부터 그 다음에 필름 현상약에 사용되는 정착약이라든가 뭐 증감 현상약이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약품까지 상당히 많은, 그 다음에 청사진이라든가 마이크로 필름 뭐 우리가 요즘 많이도 알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도 다 만들어낸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 그 사람이 스냅샷을 하듯이 사진을 찍는다라고 표현한 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스냅샷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초창기에는 고속 촬영의 개념이 아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스케치하는 마음으로 촬영하는 사진을 요즘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 스냅샷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속 셔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이런 사진의 그런 재미로움을 더해 줄 수 있는 그 순간 포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게 하이스피드 촬영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